원장님 가슴 성형하면 이제 성형한 티가 안 나기 위해서 다들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절개 부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맞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절개법을 원하는지에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 편이고요. 밑선 절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겨드랑이 절개로 많이들 원하셨는데 지금은 일단 회복도 빨리 하고 싶고 민소매 나시도 이제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밑선 절개를 오히려 처음부터 원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굳이 뭐 겨드랑이 절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고요. 선택하시면은 그 방법으로 이제 추천을 보통 드리는 편입니다. 절개법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인 절개법이 어떤 거예요? 겨드랑이 절개법하고 밑선 주름의 절개법이 있습니다. 또 유륜 절개법도 있고요. 겨드랑이 절개법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겨드랑이 절개법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흉터를 그 겨드랑이 주름에 가릴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단 가슴이 좀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 가슴 처져 있을 때도 좀 어려워요? 가슴이 처져 있으신 분들은 내시경이 유두에서 밑선까지 보형물이 잘 그쪽까지 이제 안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져 있는 부분의 어떤 압력 때문에 보형물이 제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밑선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밑선 주름을 많이 또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밑선 절개를 바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밑선 절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절개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밑선 절개를 하고 있고 밑선 절개의 장점은 첫 수술이나 뭐 재수술이나 수술을 혹시라도 보형물의 어떤 이상으로 재수술을 할 때 편한 방법이고요. 수술 시간이 일단은 빠릅니다.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뭐 켈로이드 체질이라든가 흉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밑선 절개 쪽에 흉터들이 있는 가슴 많이 봤어요. 네네. 혹시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 절개법이 굉장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밑선 절개로 많이 가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면 회복이 빠르고 수술이 조금 시간이 짧고 이래서인가요? 맞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최근에는 뭐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모양도 잘 나오고 일단은 고객분들이 예전보다는 인식이 저희가 굳이 뭐 밑선 절개를 추천 안 해도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 지인이나 동료가 밑선 절개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은 겨드랑이 절개법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밑선 절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슴 밑선을 절개할 때 가슴과 배 사이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맞습니다. 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살짝만 위에만 가도 아래에서 봤을 때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밑선보다 흉터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밑선을 너무 위쪽에다가 이제 선정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제대로 됐는데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조금 크게 만들거나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는 흉터보다 조금 올라가는 수술 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륜 절개법인데 유륜 절개법은 대부분 많이 하지는 않나 봐요. 들어보니까 왜 유륜 절개법은 조금 추천을 하지 않나요? 유륜 절개도 유륜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수천 케이스의 어떤 논문들을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간혹 그 유륜에는 바로 밑에 이제 유선 조직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구강 내 세균하고 장 내 세균이 있듯이 유륜 안에 있는 유선 조직에도 세균이 있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절개 통로와 그 유선 조직 내에 있는 세균이 만나면 부형 구축의 원인이 되는 감염에 또 노출될 수 있어서 1차 수술에 있어서는 유륜 절개를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성형 절개 부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흉터는 남을 텐데 이 흉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첫 번째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깨끗하게 봉합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마지막까지 봉합을 제대로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흉터 연고나 아니면은 실리콘으로 흉터가 튀어오르는 걸 방지해주는 실리콘 부착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뭐 흉터 관리, 뭐 레이저라든가 또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봉합하고 두 번째 흉터 연고하고 시트 발라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지금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절개법은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겨드랑이 절개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뭐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가슴에 흉터를 남기는 거를 일반적으로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고객분의 어떤 선호도나 그 다음에 고객분의 어떤 가슴 상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흉터가 가장 적게 남는 절개 부위는 어딜까요? 저는 겨드랑이라고 생각합니다.